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상, 그중에서도 잠심 수련에 대한 문답 자료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자료가 던지는 첫 질문부터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앉아있으면 왜 온갖 잡념과 망상이 떠오를까요? 명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겁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자료의 진짜 가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명상 지침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거든요.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맞아요. 요즘 명상 앱 같은 거 보면 보통 생각은 그냥 구름 같은 거니까 가만히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네, 지켜보기만 하라고 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 구름을 붙잡아서 이게 비를 뿌릴 건지 바람이 불 건지 끝까지 관찰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잡념이라는 구름의 정체를 새로 파악하고 또 수련과 수행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면서 이 모든 게 어떻게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그럼 가장 충격적인 답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자꾸 잡념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자료가 딱 한마디로 답을 해요. 네가 모자라니까. 와, 정말 직설적이지 않나요? 저라도 처음 들으면 기분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하지만 이 자료의 핵심은 그 모자람을 결점이 아니라 뭐랄까 성장의 씨앗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성장의 씨앗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내가 고요히 앉아있을 때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자연이 나에게만 던져주는 숙제, 즉 화두라는 거죠. 화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은 버리라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잡고 공부하라고 오는 신호라는 말씀이시군요. 내가 왜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 이 불안의 뿌리는 대체 뭘까? 이렇게 탐구하라는 과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일반적인 명상법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생각을 적으로 보고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외면하는 걸 이 자료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화두를 통해서 내가 뭘 채워야 하는지, 나의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한 생각 아닐까요? 만약 그 잡념이 아주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이라면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한 깊은 원망이라던가 자기 파괴적인 충동 같은 것들요. 그것까지도 공부하라고 마주해야 한다는 건가요? 자칫하면 그 생각에 더 깊이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아요. 여기서 공부한다는 건 그 감정에 휩쓸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생각의 실체를 관찰하는 것에 가깝죠. 이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이 무력감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그 근원을 파고드는 일종의 지적인 활동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돼서 그 출처를 탐색하는 거죠. 감정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네, 그렇게 뿌리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만약 이 화두들을 계속 무시하고 쳐내버리면 아주 무서운 결과가 온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자연이 더 이상 화두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이 텅 비게 되나요? 그렇죠. 텅 빈 것처럼 고요해지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명상의 성공이라고 착각하지만 자료는 이걸 멍청하게 된 것이며 대자연과의 소통이 끊긴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표현이 아주 거칠고 생생하죠. 고요하다고 좋다고 앉아있냐, 그렇게 고요하게 40년 해갖고 뭐 했는지 갖고 와봐. 네네. 이건 그냥 시간 낭비, 영적인 퇴보라고 거의 호통을 치는 수준입니다. 텅 빈 고요함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아주 강하게 못 받고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저 고요함이라는 상태만을 추구하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무엇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수련자와 수행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그렇군요. 고요함의 질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하나는 목표로서의 고요함,
다른 하나는 결과로서의 고요함. 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앉아서 잡념을 없애고 텅 빈 고요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수련자, 수련자라고 부릅니다. 기술을 단련하는 사람이죠. 수련자. 반면에 자료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수행자, 수행자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인 거죠. 수련자와 수행자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군요. 그럼 수행이란 정확히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막 고독하게 정진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수행은 삶과 분리된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자료의 정의에 따르면 수행이란 내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화두를 통해 나의 모자람을 파악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 내 주변 사람, 더 나아가 사회에 올바른 기여를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자가 헬스장에서 근육만 열심히 키우는 사람이라면 네? 수행자는 그 근육으로 이삿짐도 나르고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주는 삶 속에서 그 힘을 쓰는 사람이란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와, 그거 아주 완벽한 비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자의 고요함과 수행자의 고요함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수련자는 고요함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만 수행자는 치열한 삶의 결과로 고요함을 얻습니다. 결과로서의 고요함, 그건 어떤 상태인가요? 수행자는 자신의 목표와 사회적 역할을 위해 하루를 꽉 채워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잠깐 쉴 때나 잠자리에 들 때 다른 잡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아, 목표를 향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스위치를 끄면 순식간에 깊은 침묵과 휴식으로 빠져드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짧은 10분의 휴식이 수련자가 몇 시간 동안 억지로 만든 고요함보다 훨씬 더 깊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육신의 기운을 바로잡고 대자연과 교감하는 강력한 시간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더 나아가서 거의 신비로운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더라고요. 그 짧고 깊은 휴식의 순간에 정신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엄청난 활동이 일어난다. 이걸 자료에서는 축지라고까지 부르던데요. 네. 그 표현 때문에 자칫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축지는 물리적으로 공간을 접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짧고 깊은 휴식의 순간에 정신적 활동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상태,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 효율의 극대화요? 네. 마치 잠깐 졸았는데 꿈속에서 장편 소설 한 편을 다 쓴 것 같은 경험? 그런 거죠. 그 순간에 낮 동안 마주했던 문제들의 해답을 얻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런 방대한 통찰을 얻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얻어낸 텅 빈 고요함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휴식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삶의 현장을 떠나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쟁취하는 깊은 쉼, 그게 바로 수행자의 경지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삶 속에서 치열하게 답을 찾고 그 결과로 깊은 휴식을 얻는 것이 수행자군요. 그런데 이 수행, 그러니까 나의 모자람을 채우는 이 공부가 왜 결국 사회와 타인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개인의 완성을 위한 길일 수도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자료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수행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자료는 그 목표가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해탈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바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인이라면 공적인 인물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공인을 우리에게 익숙한 홍익인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개인의 욕심이나 안위를 넘어서 삶의 방향 자체가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 맞춰진 사람. 이걸 뜻하는 거죠. 아, 내 안에 모자람을 채우는 공부가 깊어질수록 나의 시야는 자연스럽게 나는 한계를 넘어 가족, 사회, 인류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춘 힘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위해 쓰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적, 지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주 새롭게 정의되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지적이다라고 하면 학벌이 좋거나 아는 게 많은 사람을 떠올리는데 이 자료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진짜 지적인 것은 금태안경이나 비싼 옷 같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라고 정의합니다. 마음 그 자체요? 네, 그 마음이 먼저 지적으로 바로 서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사용하는 물건이나 옷차림 같은 외적인 것들은 저절로 그 내면의 격에 맞게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내면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거죠. 특히 연필에 대한 비유가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지적인 사람은 아무 연필이나 잡지 않는다. 네, 그 비유가 아주 탁월하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활동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도구를 찾는다는 겁니다. 손에 쥐었을 때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고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나아가는 연필. 그건 단순히 비싼 물건을 탐하는 허영심이 아니거든요. 아,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도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걸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뛰어난 개발자가 자기 손에 딱 맞는 기계식 키보드를 찾거나 최고의 요리사가 자기 칼을 목숨처럼 아끼는 것과 같은 이치겠네요. 오, 맞습니다. 자신의 지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에너지가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최적의 도구를 알아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면의 깊이를 갖춘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일하면서 그에 걸맞은 옷과 스타일을 갖출 때 사람들은 그를 보며 위압감이나 사치스러움이 아닌 거룩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거룩함이요. 네, 내면의 빛이 외면으로 드러나서 저절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료에서는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보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저분께 좋은 옷을 맞춰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 사람의 내면적 가치가 너무나 뚜렷해서 외적인 부분이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명상 중의 잡념이라는 아주 작은 내면의 소리에서 출발해서 그 소리를 화두로 삼아 나의 모자람을 채우는 수행의 길을 걷고 그 수행의 힘으로 마침내 사회에 빛이 되는 공인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의 완성된 여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는 오늘 명상 중의 잡념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한 사람의 삶의 목표와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자료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평온을 얻기 위한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지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네. 잡념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채우는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공인으로 거듭나는 여정. 시작은 나라는 작은 우주였지만 그 끝은 세상 전체를 향해 열려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바로 당신을 괴롭히던 그 잡념이 실은 대자연이 당신에게만 준 아주 특별한 숙제, 즉 화두라고 말합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이 한 가지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즘 당신의 마음속에서 끈질기게 떠오르는 그 생각, 그 걱정, 그 불안은 어떤 화두일까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는 대신 자료의 제안처럼 딱 10분만이라도 진지하게 마주 앉아서 너는 왜 나에게 왔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까요?